43페이지고 항등식. 이것도 모르는 개념은 아니죠. 그죠? 항등식이라고 하면 어떤 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방정식처럼 x값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무 x값이나 대입을 해도 괜찮은 거를 항등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해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항등식이란 항상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x에 아무 값이나 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걸 항등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항등식의 최종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항을 해서 정리를 전부 다 한다, 계산을 전부 다 완료했다 라고 하면은 요걸 기억해 주세요. 0은 0꼴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0은 0꼴이다 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1번에서 5번 문제 보면은 식을 한번 봅시다. 2에 x-1이고 자, 얼핏 보기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방정식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이걸 이 항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꼴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적어도 사실은 이 항에 있을 때 0은 0꼴이 나온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왜?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지? 그러면은 이 똑같이 생긴 거를 다른 쪽 변으로 옮겨주면은 걔는 0이 될 걸 알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0은 0꼴이 된다. 즉, 양변이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지? 완벽하게 일치한다. 여기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죠? 요런 개념이고, 이거 외에는 크게 볼 건 없을 것 같아. 뒤에 보면은 유형 41번이라 그래서 44페이지에 19, 20, 21, 22, 23, 24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23, 24번 문제 보면요. 그냥 이제 EX라고만 쓰는데 23, 24번 얘기하는 거예요. 번호를 여기다 써야겠네. 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항등식이다라고 했어. 문제에서 항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0은 0꼴이 나와야 된다면서, 그지? 그런데 항등식인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죠. 자,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 대한이라는 얘기가 빠졌죠? 대한.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요 식을 갖다가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겠다는 거야? x만 문자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죠? x만 문자로 취급해서 정리를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a랑 k는 문자가 아니고 숫자처럼 쓰인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래서 x가 하나 들어있는 x에 대한 1차 항을 보게 되면 여기까지가 x에 대한 1차 항이고 x로 묶어보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k로 묶인다고. x의 개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k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수항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1차 항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수항이 되는데, 근데 기준이 누구라고? x에 대해. 그렇다.
내가 왜 x에 대하여를 강조를 하냐면 x에 대하여라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지? a에 대하여를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x에 대해서 항등식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1차 항과 상수항이 둘 다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0이 되어줘야 돼. 그래서 0은 0꼴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래서 1차 항이 0이 돼야 되고 상수항이 0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1차 항의 개수와 상수항이 0이 된다라는 조건이면 충분하죠. 그죠? 자, 그 조건을 정리해서 적어보면 이렇다. 마이너스 a 플러스 k, 즉 x의 개수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3k 마이너스 12도 0이다. 맞니? 자, 그럼 밑에 조건을 통해서 k가 4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다가 K값 4를 집어넣으면 A도 4가 나온다. 그죠? K가 4고 A가 4가 나온다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알았죠? 그래서 어떤 문자에 대해서 X에 대한 걸 수도 있고 A에 대한 걸 수도 있고 뭐 K에 대한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때 그 조건을 보고서 X에 대해서라고 하면은 그 문자에 대해 정리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다른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고 x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고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지?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인데 똑같은 식인데 자, 이번에는 x에 대한 게 아니고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K만 문자고 나머진 전부 다 숫자처럼 생각을 해라. 상수처럼 생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묶으려면은 요렇게. 자, K가 하나 곱해져 있는 K에 대한 1차 항이 있겠습니다. 걔네들을 요렇게 같이 놔둔다고. 그 다음에 K가 들어있지 않아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2 K에 대한 상수항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번에는 1차 항이랑 상수항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지 맞겠습니다. 여기가 1차 항이고 여기가 상수항 이렇게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돼? K가 문자라고 하니까 이걸 또 K로 묶어야 돼. 왜 K로 묶습니까? K의 개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K로 묶었다. K로 묶으면은 X 플러스 3이 앞에 오고 K의 개수는 X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2 요게 이제 상수항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0이 돼야 된대잖아. 요게 0이 돼야 된대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게 0이 돼야 돼요. K의 개수가 0이 돼야 되고 상수항이 0이 되어줘야지 전체가 0이 되어서 0은 0이다 꼴이 된다. 그래서 항등식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3이 0이라고 하네. x 플러스 3이 0이라고 하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2는 0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마이너스 3이니까 3a는 10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a가 4. 이렇게 나오겠죠? 3a는 10이다. 맞죠? 3a는 10이다. 그죠? 그래서 a가 4.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가 다르게 나왔죠. x랑 이제 a가 나오는 경우가 되겠고 이 경우에는 k랑 a가 뭔지 나오는 건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x랑 a는 k에 대한 식이니까 상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숫자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항등식이지만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k 값은 어떤 것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고 x랑 a는 이런 식으로 해가 있는 것이죠. 그지? 그래서 이제 K에 대해서는 항등식이지만 그러면 이제 X랑 A에 대해서는 어떤 거였던 거예요? 방정식 해석을 통해서 해가 있는 문제였던 거죠.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지. 그지? 네, 요게 이제 항등식 개념이고요. 미정계수법입니다. 45페이지 넘어가면 미정계수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좀 쓸게. 미정계수법. 자, 미정계수법은 제목이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걸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시죠?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거를 알아내는 방법이야. 즉 개수를
알아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개수를 모르니까 그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식의 개수를 알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두 개가 있어요. 개수 비교법이 있고요. 수치 대입법이 있는데 그 이름 붙은 이유도 있어요. 개수 비교법은 아까 여기서 상등식이면 똑같이 생겨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요. 요걸 모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모른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요 A로 가려놨다. AX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는 2다. 이렇게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알아낸 겁니까? 옆에 있는 식이랑 비교를 해서 알아낸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옆에 있는 식의 개수랑 비교했다. 그래서 개수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지? 다음에 수치 대입법은 말 그대로 수치를 대입을 한 거예요. 근데 대입을 하는 게 어떤 숫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아무 숫자나 다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푸는지를 봅시다. 좀 복잡한 거 없나? 3번, 45페이지의 3번 문제를 예로 들어서 보자. 45페이지의 3번 문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개수비교법으로 한번 풀어보래요. 그죠? 그래서 개수비교법을 하려면은 이거를 전개를 해서 2차항, 1차항, 상수항이 제대로 나오도록 해줘야 돼. 그지? 자, 이거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맞아요? 자, 그럼 개수를 비교하면 돼요. 어떻게 비교하냐면은 2차항은 2차항끼리 비교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은 1차항끼리 개수를 비교를 하게 될 거고요.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개수를 비교하게 될 거야. 알았어? 자, 비교를 해봅시다. 얘네들은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얘네들은 개수를 비교를 하는 게 의미가 있네요. A가 얼마란 얘기예요? A가 1이란 얘기죠. 자, 그럼 B는 얼마예요? 자, 비교해봤더니 마이너스 1이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이게 개수 비교법을 하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도 한번 봅시다. 45페이지에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다 적을까요? 개수 비교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수치 대입할 겁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 얘는 수치 대입할까요? 복잡해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이거 풀면 귀찮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하는 거죠. 그죠? 귀찮잖아요. 안 그러냐? 귀찮잖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안 귀찮은 숫자를 대입을 하고 싶었다라는 얘기지. 재민아. 그지? 안 귀찮은 숫자를 한번 넣어봐. 넣었을 때 안 귀찮을 것 같은 숫자를 넣어보세요. 했을 때 완전 쌈뽕한 숫자를 한번 넣어봐. 어떻게? 넣었을 때 싹 사라지는 그런 거 없을까요? 그죠? 뭐가 이렇게 좀 사라지면서 굉장히 넣었을 때 좋은 숫자가 없겠냐 이 말이야. 그지? 내가 힌트를 많이 줘서 뭐가 사라진다 하지 않았어요?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뭘 대입을, X에다 뭔가 대입을 할 거란 말이야. 그지? 뭐 3을 대입할 수도 있고 4를 대입할 수도 있고 그지? 뭐 10을 대입할 수도 있고 아무거나 대입을 해도 되는 게 항등식이잖아. 그지?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뭔가 싹 사라지는 굉장히 멋진 숫자를 좀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다. 그지? 너가 지각했으니까 좀 얘기해봐. 자, 생각해봐. 여기다 2를 대입하면 A가 남아있겠죠? 이거 좀 사라지게 할 수 없나? X에다 뭐 넣을까요? 사라지게 해보라니까. 어떻게 해? 어떻게 해서 앞으로 나와서 지울 거냐? 아니잖아. X에다가 뭘 넣을 거예요?
글쎄, 아니, 사라지게 해줘, 제발. 사라지게 해달라니까. 어떻게 사라지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맞지?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 0 돼서 사라지잖아. 그지? 0 돼서 사라지잖아. 그래서 0 되고, 0 되고, B만 남잖아요. 짬뽕 하잖아. 그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B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요 앞에 있는 숫자가 커지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X에다가 0을 넣읍시다. X에다 0을 넣으면 요거 사라지고, 요거 사라지고, 3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0 되니까 여기는 A만 남고요. 다음에 0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 남고, B는 여기서 계산을 해보니까 4가 됐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부담이 없는 숫자를 넣어야 돼요. 그죠? 넣었는데 막, 야, 굳이 X에다 넣었는데, 오케이, 117 이런 거 대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거나 넣을 수 있으니까 나는 어려운 방법으로 간다. 나는 수학자를 하겠다. 가 아니잖아요. 그죠? 암산 천재가 되겠어. 안 되잖아요. 그죠? 넣었을 때 계산이 편한 숫자를 하세요. 아셨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숫자를 집어넣고서 저는 암산을 잘합니다를 이제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지?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어요. 계산 변태들이야. 왜 그러는 거야? 응? 진짜 그런 애가 있었다니까. 여기다가 넣으라니까 마이너스 17 집어넣은 사람 있었다니까요. 이런 데다.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항등식에서 계수합이다. 이것도 조금 중요한 대목이죠. 넘어가서 요형 44번 보시면요. 갑자기 x 플러스 1의 10등을 전개하려. 그걸 전개하고 앉아있을 거 아니. 그럴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뭘 할 거냐면 9번에서 10번이죠. 9번에서 11번. 자, 이거는 전개했을 때 이렇게 될 거다. 아무래도 x 플러스 2를 10제곱을 했으니까 x의 10제곱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x도 있을 거고 x의 제곱도 있을 거고 상수항도 있을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a0부터 a10까지 전부 다 더한 거를 구하래요. 요게 9번 문제죠. 9번 문제고 이렇게 해가지고 a10까지 더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x 플러스 1에 제곱해가지고 오케이. 그러면은 제곱해가지고 이거니까 또 이거를 제곱을 해서 x 4제곱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쵸? 이거 언제 다 할 거냐고. 이거 x 제곱이잖아. 이거 5제곱 할 거야?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것도 얘를 전개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항등식이잖아요. 맞죠? 전개를 해서 풀어놓은 거면은 양옆이 완전 같은 거잖아, 사실은. 그지? 항등식이니까 수치 대입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예. 그러면은 요 모양이 나오도록 x에다 뭔가 집어 넣어 보겠다는 얘기예요. x에다가 1 넣으면 되지 않겠니? 그지? 그래서 요 식에다가 x에다가 1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x에다가 1 넣었으니까 좌변은 2의 10제곱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는 x에 전부 다 1이 대입이 돼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a0부터 a10까지 전부 더한 값이 나오는 거죠. 계수의 합이 나온 거지요. 그죠? 이거는 사실은 얘를 이렇게 풀어서 적음으로써 바로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쉽게 유도를 해낸 건데, 근데 문제에서 예를 들어 그냥 계수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요걸 떠올리면서 이 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란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잘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10번은 x에다가 뭘 대입하는 상황이죠, 이게? 10번
A0 마이너스 A1 이렇게 얘기하네. 10번 문제는 보니까 이런 식으로 A0 그 다음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요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부호가 바뀌었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플러스가 됐다가 그러고 있어요. 그죠? 자, X에다가 어떤 걸 대입했길래 그렇게 되는 거야? x에다 어떤 숫자가 대입되죠? 봐봐, 여기가 x고, 그 다음은 x제곱일 거고, 그 다음은 x세제곱일 거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 2를 대입했다는 얘기 아니야, 재민아.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될 텐데요. 자, 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되겠습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좀 쓸게.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이라 써야 되는데 공간 모자라서 대라고만 쓸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게 0되잖아. 0의 10승, 0의 10제곱이니까 0 돼버리는 거야 그냥. 그지? 그래서 10번 답은 0이 되는 것이죠. 그지? 자, 그 다음에 11번은 굉장히 단순한 얘기하고 있어요. A1부터 A10까지 더한대요. 이거 아까 한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전에 한 거랑 뭐가 다른지 보세요. 11번에는 A1부터 A10까지 더한대요. 근데 얘는 어디부터 더하고 있니? A0부터 더하고 있잖아. A0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A0은 상수항이잖아. 어떻게 됐어요? x 플러스 1의 10제곱이니까 맨 끝에 있는 1을 갖다가 10번 곱한 건데 그냥 1이죠? 그래서 11번 문제는 이거 공간이 없어. 왜? 11번 문제는 A0가 여기 있는 이 상수항을 10번 곱한 1의 10제곱이라는 사실을 알면 돼요. 그죠? 어떻게 하면 돼? 요 결과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A0만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의 10등, 2의 10제곱이었죠? 걷다가 1 빼면 돼. 2의 10제곱 1024 해서 이제 1 빼면은 1023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의 거듭제곱 안 외우고 있으면 외우고 계세요. 알았죠? 2의 5제곱까지는 잘 알던데 32잖아요. 알아야 64, 128, 256, 512, 1024 이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 돼. 진짜야 이거? 그러니까 2의 10승까지는 다 알아야 돼요. 3의 거듭제곱도 한 6제곱까지는 외우고 있으면 좋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4의 거듭제곱은 2랑 똑같으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외우면 좋은 게 5의 거듭제곱도 4제곱까지는 알면 좋고, 625 이렇게 알면 좋고, 7의 거듭제곱도 3제곱까지는 알고 계시면 좋고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한 자릿수의 거듭제곱은 알고 계시면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나눗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서 내가 그 나눗셈 했을 때 검산식을 적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지우면서 들으면 됩니다. 이 검산식도 결국에는 어떤 겁니까? 나눗셈을 해서 그렇게 됐다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것도 사실은 항등식이죠. 그죠?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해가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네, 항등식인데 그러면은 항등식이니까 계수 비교도 가능하고, 그지? 다음에 수치 대입법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검산식에서 어디 하나를 계수를 가려놨다거나 하면은 그거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식을 해석하는 데 쓸 수도 있다는 거야.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 저번에 얘기한 검산식인데, 자, 얘가 다항식이야, 이거. A가 다항식인데, 이건 나누어지는 애고요. 그 다음에 나누는 다항식은 B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A를 B로 나누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몫을 Q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어를 내가 잘 했으면 이게 무슨 약자인지를 알겠는데 정확하게 몰라. 근데 몫이 영어로 Q로 시작하는 건 맞아요. Q 뭐였더라? 그렇고 나중에 알아볼게. 모르겠다. 분명 뭐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자, 아무튼 요게 몫이고
여기가 나머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항등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예시를 좀 볼 텐데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을 x 플러스 2로 나누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 나눌 때 이렇게 나누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x 하고서 x제곱 플러스 2x 넣고 빼고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몫이랑 나머지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자, 이렇게 정리하는 걸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얘가 항등식이라는 걸 잘 알아두세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가려놨어요. 뭐, 요 조자를 뭐 A로 가려놨다라고 했을 때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되니까 계산하기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맞니? 그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렇게만 봐서는 알 수 없고 문제 풀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한데, 자, 47페이지에 1번 문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AX 이렇게 가려놨네요. 그지? 다음에 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이러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나눴는지도 가려놨죠? 그거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적어서 알아내는 거야. 그지? 그거를 맞춰서 한번 적어봅시다. 제일 간단한 문제일 거니까. 자, 이거를 x 플러스 b로 나누었대요. 그러면은 요 앞에 오는 게 몫이 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몫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몫이 와야 되고 나머지는 여기 뒤에 와야 돼요. 플러스 3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야. 자, 얘네 항등식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요걸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수치 대입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수치 대입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습니다. 그죠? 수치 대입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 그래서 x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x에 0 집어넣었다. 0, 0, 0, 2, 0, b 이렇게 나오니까 여긴 전부 다 0 되고 2만 남았습니다. 여기는 0 집어넣으면 b 곱하기 0, 0, 1이니까 여기도 1이네. 그럼 플러스 3이네. 그럼 b 플러스 3은 2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b 값을 간편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지? 자, 그럼 a 값을 쉽게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x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싸그리 0이 되죠? 맞니? 이게 x-1이면 x에다 1 집어넣으면 여기가 싸그리 0 되죠? 맞죠? 그러면은 계산이 편하죠? 이게 뒤에 나오는 나머지 정리예요. 아셨죠? x에다가 여기에다가 1 집어넣어서 여기를 전부 다 날리는 게 나머지 정리야. 뒤에 나와요. 알았죠? 미리 알고 가면 좋잖아. 그치? 그래서 이 다음에 x에다가 1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싹 날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3만 남았고요. 여기는 뭐가 또 있겠죠? 1 하고 마이너스 2, a, 2 이렇게 있어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되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2랑 마이너스 2가 날아가고 1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2가 된다는 거야. 그치? 이렇듯이 수치 대입법 할 때는 어떤 수를 집어넣을지 전략적으로 잘 생각해야 돼. 이거 항등식이니까 나 생각하기 싫어. 그냥 막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넣었을 때 쉬울 것 같은 숫자를 넣어야 돼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만 좀 더 강조할게요. 요거 나누는 다항식보다 항상 차수가 낮아야 돼. 알았지? 좀 지켜줘야 돼요. 이거 알았죠? 나눗셈을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의 기준이 됩니다. 이게.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인데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할 때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f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자, 그거를 x-a라는 몫이란다. 이런 다항식으로 나눴어요. 그랬을 때 몫이 qx라는 식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r이 있으면은, 자, 아까 전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x-1이면 1 넣으면 날아간다 그랬죠. 어디까지? 여기 뒤까지 다 날아간다 그랬지? 그걸 노리는 문제예요. 알았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얘를 날리면 뭐만 남아요? 나머지만 남죠? 맞니? 여기까지 싹 다 날리면은 이 식의 나머지 r만 남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해요. 알았죠? 몫이 포함된 부분을 다 날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만 남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정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그거의 기준은 요게 0 되는 숫자를 찾아야 x에다가 그걸 집어넣을 거야. 여기가 요 전체가 0이 되는 x를 찾아야 돼요. 0이 되는 x 찾기가 되는 거지. 그지? 이게 핵심이에요. 0이 되는 x 찾기. 이 부분이 0이 되는 x 찾기야. 알았어? 자, 해보자. 그래서 1번에서 4번까지 문제를 예시로 한번 봅시다. 어떤 문제를 볼까요? fx를 이런 3차식을 준다. x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x-1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상상을 해보자. fx가 있고요. 그거를 뭘로 나눈다고? x-1로 나누면은 몫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qx가 있다고 해볼게요. 몫이.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가정해도 되지. 자, 내가 나눈 건 x-1이야. 그럼 나머지는 몇 차식이 올 수 있어요? 얘는 1차잖아. 이거보다 차수가 낮아야 된다 그랬죠? 상수 R. 그래서 R이야. 만약에 여기 2차식이 와. 그럼 어떻게 돼? 1차식 이하가 올 수 있어. 상수항도 올 수 있지만 1차식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차식부터는 못 와요. 그죠? 이걸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게 2차식 이상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R이라고 표시 안 하고 RX라 표시해요. 왜 그러냐면 상수가 아니잖아요. 그때부터는 상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RX라고 표시를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결국에 나는 이 상수 R을 알고 싶었던 거죠. 나머지를 알고 싶다면서 문제에서 보면 나머지를 구하세요라고 하잖아. 결국에 뭘 집어넣는 거야? x-1이면은 요게 0 되는 2를 집어넣겠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싹 날아가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지? 맞죠? 그러면 이게 1번 문제였으면 2번 문제에서 뭘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2번 문제에서는 f2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죠. 요 자리가 x-2가 올 거 아니야. 요게 1번 문제였고 2번 문제는 굳이 적자면 fx는 얘랑 다른 몫이니까 구분해 줄게요. q'x라는 몫이 오고요. 다음에 여기로 상수가 오는데 r'이라고 해볼게. 나 이거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날려야 되죠? x에다 얼마 집어넣은 걸 구한다고? f2를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해봅시다. f2를 구하면은 나머지를 구하는 거랑 같대요. fx가 남아있어요. f2를 충분히 구할 수가 있다고. 1, -2, 1, 1.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를 이렇게 해서 구하나? 아니죠.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f2를 찾으면 나머지가 되는 거야.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나눗셈을 하지 않아도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이런 게 가능하죠.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죠? 하지만 2차식으로 나눴을 때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지금은 1차식이니까 1차식만 얘기하는데 2차식으로 나눴을 땐 또 하는 방법이 있어. 알았지? 자,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다 2 집어넣은 거. F2 구하면은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 R'이 나옵니다. 그지? 2 집어넣으면 되잖아. 8. -8 플러스 2 플러스 1 해가지고 정답이 3.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저런 나눗셈을 할 필요 없이 나머지가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간편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3번은 x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어야 돼요? 3번은 2x-1로 나눴대요.
그지? 자, 생각해봐. 이 자리가 2x-1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이걸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2x-1이 0 되는 x를 구해주면 된다. 그죠? 그러면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요? 3번 문제는 2x-1로 나눈다 그러니까 f 2분의 1을 구하면은 그게 나머지가 됩니다. 맞죠? 그럼 4번은요? 재민아, 4번은 뭐 구해야 돼? 나머지 구할 때 x에다 뭐 집어넣을 거예요? 4번. 48페이지 하고 있잖아. 너 딴 데 보고 있잖아, 지금. 그지? 자, 봐라. 3x-2로 나눈다고 했어. 그지? 그러면은 뭐 집어넣어야 돼? 요게 0 되는 x를 갖다가 f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알았어? f 3분의 2가 나머지예요. 알았어? 나머지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데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고 하면은 요 1차식이 0이 되는 x 값을 집어넣은 함수 값을 구하는 거야. 알았어? 알았죠? 되게 중요해서 되게 강조해서 되게 세게 소리쳤어요. 알았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뒤에도 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 5에서 8분의 식만 달라지고 1차식으로 나눈다고 하죠? 그러면은 거기 나와 있는 1차식이 0이 되는 x 값을 f에다가 집어넣어서 함수 값을 구하면 돼. 알았어?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의 활용이다 라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봅시다. fx를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상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는 상수 또는 방금 전에 한 얘기 똑같이 하고 있죠. 맞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요 나머지가 1차식보다 낮아야 되니까 상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2차식일 때는 요게 읽어보세요. 상수 또는 1차식 이하의 차수를 가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나머지 정리의 활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fx 일때 즉 이제 보통 r이라고 표시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x를 2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1차식 이하인 거죠. 뭐가 이하냐면 이제 차수가 1차식 이하. 그래서 이제 표시할 때 x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rx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그 rx를 이렇게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ax 플러스 b라고 해서 임의의 1차식으로 둘 수 있겠죠? 이렇게 두고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1차식, 2차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안 나오나? 뒤에 넘어가자. 있다. 1차식으로 나누는 거는 할 줄 알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나오는 걸 볼게요. fx를 주는데 fx 계수 하나를 가려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려놨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1번에서 나누는 식은 x-1이라고 하고 나머지가 1이라고 해. 요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요거로 나눠서 나머지가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fx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fx는 x-1로 나눠서 무슨 몫이 나올 거고요. 무슨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가 1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x에다가 뭘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나머지 1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기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가 0 돼서 전부 다 날라갈 거야. 그지?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요? 1이 나온다. 아니? 자, 그러면은 f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1 집어넣었다. 2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니까 a 값을 구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넘어가서 2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인수분해 안 돼 있는 걸로 해보자. 그 9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문제, 대단한 문제를 쓸 필요가 없고 9번. fx를
이걸로 나눴대요. 그죠? 이제 바로 쓸게. fx를 얘로 나눴으니까 몫이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몫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는데 이 나머지가 그냥 r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번엔 어떻게 해야 돼요? rx라고 놓는데 그거를 ax 플러스 b로 봐주는 거예요. 그죠? 자, rx라고 놓을 건데 그 rx를 ax 플러스 b라는 1차식으로 보겠습니다. 알았죠? 네.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그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요게 0 되게끔 해달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이 되게 해달라고 했어. 그러면 x 두 개 집어넣을 수 있지. 맞니? 자, x에 처음으로는 6을 집어넣을 수 있겠고요. 그죠? 6을 집어넣게 되면 R6이랑 F6이랑 같다라는 결과 나오는 거 맞니? 여기 싹 다 날아가니까. 그지? 그래서 F6이랑 R6이랑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f-2랑 r-2랑 같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죠? 네. 자, 나머지가, 근데 나머지를 이미 알려줬네요. 여기서.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라고 해주네. 어쩐지 fx를 안 가르쳐 주더라. 2x 플러스 1이잖아요. 여기가 2x 플러스 1인 거잖아. 그러면은 r6이랑 r-2는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 fx를 x-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x-6일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고 결국에는 아까 전에 배웠던 걸 토대로 보면은 뭘 구하는 거예요? f6이 얼마인지를 궁금해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요게 이제 x-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 그랬었죠? 맞죠? x-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f6이란 말이지. 그지? 이거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무조건 이런 거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 알았어? 그래서 지금 r6을 구해주면 돼요. 2x 플러스 1이 rx라 그랬으니까 6 집어넣고서 구해주면 된다고. 그지? 이게 x-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보통은 나는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rx를 ax 플러스 b로 두고 fx가 뭔지를 가르쳐주면 f6이랑 f-2 두 개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ax 플러스 b에다가 6 집어넣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a랑 b에 대한 연립방정식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rx를 직접 구해내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남아서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머지를 알려주고서 애초에 이제 x-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해서 f6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좀 더 간편한 문제였던 거네. 그지? 그래서 그런 문제는 11번이 그런 문제예요. 읽어보면 이래요. 보면은 rx를 ax 플러스 b로 놓잖아요. 그지? 그 문제 보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지? ax 플러스 b로 놓고서 어떻게 하고 있어? p1이 2고 p-4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립방정식 만들어서 푸는 거 보이나요? 50페이지에 그 네모박스 보면은 그 끝 과정 2 보면은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P1, P-4 이런 얘기 하고 있고 A 플러스 B는 2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다. 보이죠? 각각 어떻게 한 거예요? 그 AX 플러스 B에다가 숫자 집어넣고서 연립방정식 만든 거죠.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 만들어서 A, B를 구해내면은 RX는 AX 플러스 B다라고 했기 때문에 A랑 B의 값을 알게 되면은 RX가 어떤 식인지도 알아낼 수가 있는 거다.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RX의 개수 두 가지를 알아낼 수 있는 거다. 그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이 정도 하면 되고, 이제 쉬고 갈 건데, 이 다음에 배울 게 인수 정리거든요. 인수 정리는 딴 게 아니에요. 이 나머지가 0 되는 경우만 다루는 게 인수 정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쉬었다 갈게. 인수 정리인데 나머지 정리는
쉽게 말해서 저거였습니다. 1차식인 경우에 한정해서 x-fx를 x-1로 나누면 x-2로 나누면 f2가 나머지 해가지고 이게 요 숫자가 뭡니까? 요 숫자가 0으로 만든 x를 집어넣는 거였죠. 그죠? 잠깐만. 자, 근데 이제 인수 정리는 저거죠.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를 알아내는 거고, 인수 정리는 인수 분해를 할 때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수 분해가 된다는 거는 x-1로 나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가 생기면 인수분해 했다고 볼 수 있나? fx를? 아니잖아요. 그죠? 나머지가 안 생겨야 인수분해가 된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지? 그래서 요 나머지가 0이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다. 즉,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f1이 0이다 라고 줬어요. 그지? 그러면은 이제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그러면 x-1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x-1을 즉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요걸 봤을 때 fx에 x-1이라는 인수가 있다. 인수분해 했을 때 저런 인수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중3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 그죠? 중3 과정에서 근각계수의 관계할 때도 막 인수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x1은 아니고 근이 뭐 알파 베타다라고 했을 때 이걸 보고서 무슨 생각을 하라고 했냐면은 x-알파랑 x-베타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근이 알파 베타면 얘랑 얘가 식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 그랬죠. 그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이 알파 베타면 fx라는 식을 가져가면 f알파가 0이고 f베타가 0이라는 얘기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지? 자,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거가 조금 중요하겠네요. 5번에서 8번을 예시로 들어봅시다. 나누어 떨어지도록 해달래요. 그죠? fx가 a로 나누어 떨까지만 써야겠다. 귀찮다.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고요. 그럼 fx랑 다항식 a를 줘야죠. 이렇게. 자, 이걸 나눠서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f1이 0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맞니? 그럼 어떻게 하면 돼? fx에다 1 집어넣고 0 된다라고 하면 되지. f1은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 요게 0이 되어야만은 그 조건이 만족이 된다. 그지? 그래서 a는 2가 나오겠습니다. 이런 느낌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알았어? 넘어가 봅시다. 뭐 다른 게 볼 게 있나? 9번에서 14번 문제. (9번) 보지 말고 14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번에도 이거랑 같은 조건이야. fx가 a로 나누어 떨어지게 해달래요. 그런데 2차식이 왔습니다. fx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번에 개수를 2개나 가려놨네. 풀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a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거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치?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게 0이 될 수 있어요? 요게 지금 2차식이잖아. 그지? 요게 2차식이잖아. 그러면은 이런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지? x-6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요 안에. 맞지?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떤 얘기예요? 아, f6이랑 f-1이랑 둘 다 0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지? 그러면 그거를 조건으로 써볼게요. F6이 0이다. 그럼 6이 0이면 여기 6 넣었을 때 0이라는 얘기인데 216 플러스 36A 플러스 6B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다 1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2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고요. 그것도 0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A랑 B에 대한 연립 방정식이잖아. 그지? 그러면 A, B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네, 이런 식이죠.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건 없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아셨죠? 인수분해를 할 때 쓰인다는 거야. 결론은. 그지? 나머지가 0인 점을 이용해서 fx에 어떤 인수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내용이죠. 조립제법. 조립제법은요.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잘 봐.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된다는 거야. 이걸로 지금 이걸 나누는 상황이잖아. 2차식으로 나누는 거 안 된다는 거죠. 1차식으로 나누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예시를 좀 볼게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7을 x 마이너스 1로 나눈다 라고 했어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7을 x-2로 나누는데 쓸 겁니다. 그죠? 원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씌워가지고 x-2 이렇게 놓잖아. 그지?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할 거라고요. 자, 개수만 따서 올 건데 일단은 얘네들을 다 적어볼게. 자, 이걸 이렇게 할 건데요. 자, 원래는 어떻게 해요? 요 개수에 맞춰가지고 이거 곱하잖아. 요 개수에 맞춰서 얘 2 곱하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던데, 얘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 2를 곱할 때 이놈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그지? 왜? 사실 2 곱하는 게 아니고 2x 제곱 곱할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얘랑 개수가 맞춰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 그걸 생각해보는 건데, 2를 곱한다고 치면 이제 마이너스 4가 갈 거야. 그지?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그지? 자, 그런데 얘가 이제 뺄셈이 되나요? 덧셈이 되나요? 이 경우에 뺄셈 돼서 밑으로 내려오잖아. 그지? 뺄셈 돼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뺄셈 되는 걸 생각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준다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돼? 자, 요걸 지워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는 이거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개수를 곱해서 여기서 이렇게 뺄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빼지 말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더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지? 맞잖아. 아까 전에 뺄셈이었는데 그걸 덧셈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아까 마이너스 4x제곱이었는데 이거 플러스 4x제곱이죠? 그럼 이제 더하면 되죠? 뭐가 나왔을 거 아니야? 이제 그거 기준으로 x-2였는데 요 개수를 갖다가 곱하면 얘가 또 영향을 받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3x가 3x 제곱인데 이제 3만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곱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요 놈의 영향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차수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 준다는 거죠.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이너스 3이죠?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돼.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사실은 마이너스 6이지만 마이너스 6x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를 마이너스 2가 아니고 플러스 2로 놨잖아. 보호를 바꿔놨죠? 그럼 어떻게 돼? 빼는 게 아니고 덧셈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요. 또 얘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그지? 그럼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돼? 나머지 1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나머지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뺄셈이었잖아요, 여기에서. 그걸 덧셈으로 바꾸려고 x-2였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덧셈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수에다가 하되 이 3창을 계산할 때는 상수항은 2창 쪽에서 빠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해가지고 계산 순서를 이렇게 한 거야. 알았니? 자, 그래서 방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2, 마이너스 7, 10, 그리고 마이너스 7을 적어요. 그거 뭐 적은 거냐면 배수를 따다가 적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런 다음에 니은을 그려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x-2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이걸 보호를 반대로 해서 플러스 2라고 적어요. 그죠? 왜 반대로 하냐면 뺄셈 해야 되는데 그걸 덧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죠? 내리는데 얘는 뭐냐면은 x, 2x 제곱 곱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상수항은 어떻게 돼? 상수항은 이쪽으로 가야죠. 그죠? 상수항은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곱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둘이 더한다고. 마이너스 3이야. 그죠?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곱하고 더하고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 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건 나머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은 이제 1차식을 나눌 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요걸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이거를 x-2로 나눈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이때를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걸로 나누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는 여기가 개수가 1인 상황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걸로 나누는 걸 먼저 생각을 해줍니다. 그죠? 이걸로 나눌 때는 이걸로 바꾸는 걸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x-2분의 1로 나누는 걸 바꿔줘. 알았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합니다. 2, 마이너스 7, 10,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줘요. 그런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2분의 1로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내려요. 2다. 곱해. 1. 그럼 마이너스 6이죠? 곱하면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더해요.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곱하면은 2분의 7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5 이렇게 나오겠죠. 자, 나머지가 마이너스 3.5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거를 그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적으면 이렇게 돼요. x-2분의 1로 나눠놓고 이 부분이 사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몫이 되는 거예요. 몫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몫이 되는 거라서 세제곱이니까 2x 마이너스 6x 플러스 7 이렇게 적는 거야. 몫이야. 몫입니다. 이 경우는 그러면 몫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몫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x-2분의 1로 나눈 거잖아. 그러면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돼요? 여기에 x-2분의 1로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5가 나머지가 되고 요게 어떻게 돼요? 요게 원래 있던 식 이거랑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죠? 일치하는지도 확인을 해보면 돼요. 여기 2x 제곱이고 여기 x니까 곱하면 어떻게 돼? 2x 세제곱 나오니까 똑같겠다. 그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걸로 나눈 거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를 갖다가 2x-1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죠? 어떻게 한 거예요? 곱하기 2를 한 거죠? 그러면 곱해져 있는 이 친구는 나누기 2를 하면 돼요. 나누기 2 했네?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걸로 일단 나눠준 다음에 몫이랑 나누는 수를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어떤 게 되냐? 얘로 나눈 거를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몫은 반으로 줄여줘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헷갈리면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본 다음에 이걸로 나눠야 되니까 얘를 2배 하면 얘가 나누기 2가 돼야 돼서 몫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몫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죠? 그거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요런 걸로 나눌 때 좀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2x-1일 때는 요 앞에 x 개수가 1인 걸로 바꿔서 계산한 뒤에 몫을 반으로 줄여준다. 알았어? 요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 54번도 54페이지에 12번 같은 문제를 보면 몫에 보면은 3분의 1 붙어 있죠. 그 3분의 1이 왜 붙어 있는 거냐면 하고 나서 3x-6으로 나눈 거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몫을 구해준 다음에 3분의 1을 하는 거야. 왜?
x 앞에 3이 붙어 있으니까 그거를 3배 해주려고 3배 해주려고 3분의 1로 몫을 줄여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 거고, 몇 개를 같이 해볼까요? 하는 걸 또 봐야지 감이 오죠. 문제 몇 개 풀어보고, 그리고 강의를 마치면 되겠다. x 앞에 붙은 개수가 1인 거부터 먼저 해볼게. 어디 볼 거냐면 54페이지에 9번 볼게요. 자, 5x 세제곱 (22) 이렇게 하겠대. 그럼 개수를 적습니다. 5고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22 이렇게 적어요. 그죠? 개수를 다 적었죠. 그런 다음에 니은을 그려요. 이렇게. 다음에 그럼 x 플러스 2만 뭘로 나눈다고요? 이게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로 해주는 거야. 알았어? 반대예요, 반대. 그럼 내려. 5고. 곱하면 마이너스 12고. 더하면 마이너스 12. 곱하면 플러스 24. 하면은 마이너스 8. 그럼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죠? 맞니?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요식을 fx라고 할게요. fx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x 플러스 2로 나눴더니 몫이 어떻게 된다고요? 5x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12x, 다음 마이너스 8, 그리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적는 거야. 알았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7번도 볼게요. 이거 왜 보냐면은 실수하기 좋아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식은 따로 안 적을게요. 아니요, 식도 적자. (13이) 아니고 3. 자, 이거 내가 왜 푸는 거냐면은 알아, 세제곱인데 제곱이 없잖아요, 중간에. 그거 쓸 때 이렇게 써야 돼요. 2고 x제곱의 개수가 없죠. 없으면 뛰어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적어야 돼. 0 적고서 마이너스 13 적고 마이너스 15 적어야 돼. 요거 주의하세요. 알았죠? x제곱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수를 0으로 적은 거야. 알았니? 응. 자, 3으로 해줍니다. 마이너스 3이니까 3으로 내려오고 2, 6, 18, 5, 15. 나머지가 없네요. 그죠? 나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쓸 때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요 식을 fx라고 하면은, 요 fx는 x-3으로 나눠서, 자, 몫을 읽어봅시다. 어떻게 돼요? 2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하고 나머지는 없어요.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나머지가 없죠?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앞에 먹는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좀 봐야겠죠? 그죠? 그것도 봅시다. 음, 11번, 11번이요? 11번은 개수를 바로 적을게요. 자, 1, 그 다음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인데, 자, 이거를 뭘로 나눈다 그래요? 2x-2로 나눈다 그러니까, 자, 이거를 x-1로 나누는 걸로 바꿔줘요. 그죠?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식을 갖다가 이게 절반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요 앞에 숫자를 1로 만들어주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1로. 알았죠? 이걸 2로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내리고, 1, 4. 2 곱해서 올리고 4. 여기가 2. 그럼 또 곱해서 2. 여기가 마이너스. 그렇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쓰면 이렇게 돼. x-1로 나눠서 몫은 x제곱. 그런데 내가 이걸로 나누는 거 찾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2배 해야 되니까 얘는 나누기 2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몫을 찾을 때
몫은 2분의 1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반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고요. 맞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6이다. 요게 중요하겠죠? 이거 신경 안 써주면 많이 틀립니다. 그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를 1로 맞추고요. 다음에 x를 0으로 만드는 x를 여기다가 넣는 거야. x를 0으로 만드는 거. 그지? x를 0으로 만드는 걸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 이걸 1로 바꿔줘야 돼. x 마이너스 1로 바꿔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 1을 넣고 똑같이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로 나눈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바꿔줘야 돼? 얘를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바꾸려면 여기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했을 거 아니야? 몫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공의 몫도 나누기 마이너스 1을 한 걸 몫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이게 몫이에요. 이럴 때는 알았죠? 앞에 음수계수가 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알았죠? 이 정도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 풀어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연습을 해봐야죠. 나머지는. 그지? 숙제 그러면 53초까지예요. 그렇죠. 금요일까지 했는데 어. 다음 마무리 부터 들어와요.